신스루, 영화로 바라보는 세상. 이번에 함께할 영화는 이누도 이신 감독의 작품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입니다. 2004년에 개봉해 많은 이들에게 인생작으로 가슴에 남아있는 영화죠. 이 영화는 다리가 불편한 조제와 평범한 대학생 츠네오의 사랑 이야기로 그려지는데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해 구태여 위선적으로 우리 모두의 평범한 사랑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제와 츠네오의 사랑이 특별한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가 어째서 우리 모두의 사랑 이야기를 아우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며 영화를 곱씹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극히 사적인 제 의견과 함께 어느 정도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水族館でも閉まってた。 영화는 몇 장의 필름 카메라 사진과 함께 츠네오의 회상으로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조제와의 일상, 그리고 그녀와 떠난 마지막 여행이 담겨 있는데요. 이 사진처럼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전적으로 츠네오의 시선으로 그려지고 기록됩니다. 츠네오는 마자 게임장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법니다. 그러던 중 손님이 화장실을 가며 대타로 한 게임을 뛰게 되는데요. 여기서 츠네오는 인생에 한번 나올까 하는 지화 국화무쌍이란 영만을 띄웁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이 장면은 사실 꽤나 디테일한 감독의 연출로 보이는데요. 츠네오는 곧이어 사장의 강아지를 대신 산책시키며 우연히 조제를 만나게 되죠. 조제와의 만남을 갖는 동안 츠네오는 어쩌면 마작을 대신하듯 다른 츠네오로 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뜨거운 사랑을 한 후 다시 원래의 츠네오로 돌아오게 되죠. 영화에서 그려지는 츠네오는 그리 훌륭한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복잡한 여자 관계에서 보여지는 책임감뿐만이 아니라 이 장면처럼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언뜻 생각하기에 장애인인 조제는 비장애인인 츠네오 없이 살지 못할 것 같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나름의 방식대로 잘 살아왔고 오히려 츠네오가 조제 없이 살지 못했죠. 나쁘다기보단 어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츠네오도 조제와의 만남 이후에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우연히 다시 재회한 카나에와의 만남에서 그녀가 츠네오에게 또다시 끌린 이유도 그 때문일 테죠. 그렇다면 조제와의 연애를 끝낸 츠네오는 이전의 자신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 걸까요? 사랑에서 책임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영화의 특성상 더욱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애에서 비장애인이 도망쳤다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른 사람과 온전히 1년을 넘게 보낸다는 것은 애초에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제가 장애인이어서 힘든 점들이 물론 많았을 츠네오지만 그들의 연애를 봤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 마음이 떠난 츠네오가 자연스럽게 이별을 행한 거죠. 아마도 츠네오는 조제에게서 자신에게 부족한 무언가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조제는 온전한 다리가 없습니다. 이건 츠네오로 대체할 수 있지만 전동 휠체어로도 대체할 수 있죠.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이끌어가던 츠네오의 시선과 건강한 신체, 거기에 잘생긴 외모라는 설정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츠네오가 조제를 선택했다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사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한쪽을 선택한 것은 츠네오가 아니라 조제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츠네오와 카나에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카나에 역시 츠네오 못지않게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영화에서 딱히 흠없는 완벽한 캐릭터로 그려집니다. 역설적으로도 그렇기에 츠네오는 카나에에게서 결핍된 걸 찾지 못했고 결국 사랑에 실패했죠. 障害者のくせして 그러나 1년 정도가 지난 후 다시 재회한 둘. 꿈도 없이 엉망이 되어버린 카나에에게 츠네오는 다시금 끌리게 됩니다. 最低 이 사랑이 성공했는지 결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조제에게서 찾지 못했던 어떠한 결핍을 이제 츠네오는 찾게 될지도 모르죠. 츠네오는 조제를 불쌍해서 좋아한 걸까요? 아님 좋아해서 불쌍하게 여긴 걸까요? 이 영화는 앞선 질문처럼 모든 게 츠네오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그 대상인 조제에게로 향합니다. 츠네오의 부모님을 뵙기 위한 여행은 결국 두 사람의 이별 여행으로 마무리되는데요. なあ見て見てこんな色がある 화장실 씬에서 어린아이 마냥 장난을 치는 조제와 츠네오의 얼굴에서 우리 모두 이별을 예감할 수 있었죠. 끝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이 장면은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제는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보고 싶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건 호랑이였죠. もしできんかったら一生本物の虎見られへんそれでも 조제는 사랑하는 츠네오가 생겼고 결국 그와 함께 호랑이를 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장 보고 싶었다던 물고기는 그들의 이별 여행에서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なんでやすん 표면적인 상징으로 해석해보자면 그녀가 무서워하던 호랑이는 둘의 사랑을 위협하던 카나에라 볼 수 있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물고기는 진정한 사랑 혹은 츠네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듯합니다. 결국 조제는 물고기를 보지 못하고 츠네오와 헤어지게 되죠. ねえ車椅子買おうよ 그녀에게 필요한 건 자신을 지켜줄 칼도 총도 아니었습니다. 츠네오 역시 아니었을 테죠. 아마도 그녀에겐 츠네오의 말맞다나 전동 휠체어가 필요했을 겁니다. 조제는 츠네오와의 두 번째 이별이자 완전한 이별 후에 전동 휠체어를 타며 안정적인 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름 해피엔딩으로 보이는 이 장면은 처음 조제가 츠네오와 외출을 나갔을 때와 겹쳐지는데요. 조제는 츠네오를 떠나보내고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자전거를 탄 학생들이 그녀 앞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는 것처럼 여전히 그녀의 삶은 꽤나 더디고 버거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 영화의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이별하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린 어쩌면 쉽게 사랑을 놓아버린 조제의 선택도 삶을 지키고자 했던 다소 폐쇄적인 그녀 할머니의 방식도 あんたみたいな人にどないやできるもんとはちゃいますがな。 책임 앞에서 늘 도망쳤던 츠네오의 통안의 눈물까지도 모두 비난하기 힘듭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중요한 것을 포기한 적이 있었을 것이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조차 한 발 늦게 알아차린 적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조제를 두고 온 츠네오가 처음엔 덤덤하다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소음 속에서 지나가는 차량들 사이로 무너지는 모습. 이누도 이신 감독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잔잔한 듯 하면서 이렇게 한 박자 늦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마치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상실의 시대처럼 다시 볼 때마다 우리도 함께 나이를 들어가며 캐릭터 각자의 삶이 조금씩 이해되는 언젠가 우리 모두의 사랑을 담고 있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신스루였습니다.